모두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강재민 한국사 유튜브 강의를 시작한 지 아직은 얼마 되지 않았죠.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먼저 했었고 오늘은 드디어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제 소박 한국방에서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역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 내용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 저번 주에는 제가 올바른 역사교육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분들이 올바른 역사교육법을 알지 못해서 또는 그러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나 사기에 빠져서 굉장히 헤매고 계십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데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역사교육법을 간단하게 핵심만 집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정리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흐름을 잡는 게 반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역사는 흐름을 잡는 게 여러분 반입니다. 흐름이 잡혀진 않은 상태에서 많은 지식을 주입하고 습득을 한다 하더라도 뒤죽박죽 혼란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흐름을 잡는 데 먼저 집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어른들조차도 역사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힘들어하시냐면 흐름이 안 잡힌 상태입니다. 흐름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들어도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잡는 데 집중하시고 그 흐름을 잡는 데는 인물 읽기가 가장 좋다는 말씀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히고 기초가 잡히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대별, 영역별로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그것도 팁을 말씀드렸죠. 중요도들을 분류해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머리를 이해하고 배웠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3단계 한국사 공부 방법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강의를 할 것인가? 우리가 배웠던 그 인물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인물 읽기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흐름을 잡는데 왜 인물 읽기냐? 그에 대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물 읽기는 결국 역사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인물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인물들을 시대 순으로 읽어가고 정리하다 보면 저절로 흐름이 잡히고 저절로 기초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 읽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한 강사분들이 권유하는 추천드리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물 읽기를 해야게 되는데 그럼 언제가 좋을까? 3, 4학년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4학년, 5학년 다 좋지만 최적화된 시기는 3, 4학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한국사를 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좀 어려웠다면 지금은 이해력도 높아졌고 또 한국사를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죠.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혹시 자녀분이 예를 들어서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이해력도 빠르고 책을 좋아한다. 그러면 2학년에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되냐? 그전에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저학년들은 한국사 공부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놀리시면 되고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국사와 친해지는 단계는 좀 가지시면 좋아요. 한국사와 친해질 수 있도록 한국사 이야기들, 인물들 이야기를 조금씩 던져주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너무 깊게 말고요. 던져주시면 아이들이 역사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국사와 친해지는 방법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한국사랑 친해지고 나서 바로 한국사 인물 읽기로 들어가서 흐름을 잡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권을 읽는 겁니다. 아무거나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또 전집 사셔도 또 수많은 사람들 읽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인물들만 엄선된 인물들만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 강의에서는 그 인물들 다 여기 소개해드릴 수는 없죠. 한 70분 정도 되거든요.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한국사를 사랑하는 모임 밴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많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터득했던 빗벌의 노하우 정보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무료로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밴드거든요. 그 한국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밴드에 꼭 들어오십시오. 그 밴드에 들어가면 인물 읽기 제가 읽어야 될 인물들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핵심만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그 인물들만 읽으시면 돼요. 시대순을 정리해놨고요. 고주몽부터 현대사 인물까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을지문덕, 뭐 강감찬, 뭐 공미랑 다 나와 있습니다. 세종, 정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되고 일주일에 한 권 정도만 읽으시면 됩니다. 읽는데 읽고 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각자 읽으시고 아이와 함께 읽으셔도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읽고 나서 어떻게 된다? 아이와 꼭 자유로운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왜 대화를 나누냐면 책을 읽고 나면 그 기억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부모와의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그 내용이 한 번 더 정리가 복습이 되고 이미지가 남게 되거든요. 하지만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때는 자유로운 대화입니다. 제가 자유로운 대화라고 했죠. 아이들과 생각을 그냥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절대 강요해서도 안 되고 아이들한테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시험 치듯이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하듯이 야
을신문덕이 살수 대첩이 몇 년도야? 강감찬의 기조 대첩이 몇 년이지?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이 언제냐? 이렇게 자꾸 확인하듯이 하면 시험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면 한국사에 흥미가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은 한국사의 흐름을 잡는 시기거든요.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굳이 그 사실을 외울 필요 없고 또 외우면 흥미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외운데도 그게 나중에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여러분들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역사는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그럼 암기를 안 해야 되는 아니죠. 먼저 이해한 다음에 흐름을 잡고 이해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암기도 해야 됩니다. 물론 암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암기도 시기와 때와 방법이 있다는 거다. 적절한 시점에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것도 방법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인물 읽기 할 때는 절대 외울 필요가 없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도 제 강의 듣고 나서 또는 책을 읽고 나서 기억이 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역사는 특히나 생소한 과목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연도라든지 사건을 잘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인물 읽기를 통해서 그 인물에 대한 이미지만 어느 정도 저장이 된다면 충분한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이들이 역사를 좋아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지 시험 치듯이 계속 그렇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너무 채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좀 비우십시오. 채우려고 하면 나중에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좀 비우시는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자유롭게 그 인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또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물 중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제 인물 읽기를 읽고 나서 이제 얘기를 나눌 때도 편하게 얘기를 던지시 어떤 질문도 어떤 대화도 괜찮습니다. 너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선조는 이순신을 왜 버렸을까? 이순신은 왜 거북선을 만들었을까? 이순신은 일본군을 왜 상대로 매번 연전연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나누다 보면 아이가 역사를 좋아하게 되고 이해도 되고 사고로도 깊어지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러한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역사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저장이 되게 되겠죠. 이런 평생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년 6개월, 2년 정도 길어봐야 천천히 가도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아이는 책 읽기를 싫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만화책은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만화책도 활자적으로 된 책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해야 되니까 아이가 활자적으로 정말 싫어할 경우에는 만화책을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효과는 약간 떨어지겠지만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아예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책 읽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예 안 읽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합니다. 인물 읽기를. 또는 이미 시기가 지난 경우가 있죠. 이 인물 읽기는 초등학교 3, 4학년, 5학년 정도 때 해야 되는데 이미 아이가 중학교가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올라가 버린다든가 이렇게 이미 굉장히 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중학생은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인물 읽기를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친구라든지 책을 안 읽려고 하는 친구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가 한국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그 밴드 있지 않습니까? 그 밴드에 인물 읽기 팁이 다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주몽부터 다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인물들, 중요한 인물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인물들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인물의 생애를 압축적으로 제가 정리해놓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업적들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놨습니다. 엑기스죠. 1년대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만 꾸준히 읽으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책을 읽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밴드에는 인물기 팁을 읽는 데는 1분에 불과합니다. 화장실에서 읽어듣고 틈날 때 그냥 누워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꾸준히 읽으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흐름도 잡을 수 있고 기초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초나 흐름이 잡힌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저는 틈틈이 보러 갑니다. 왜? 그게 시험에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그 인물들의 업적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도 틈틈이 조금씩만 봐도 됩니다. 틈틈이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재미삼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 밴드 한국사를 사랑하는 모임 줄여서 한사모 밴드에 들어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만 투자하시면 한 5학년 정도 됐을 때 또는 4학년 정도 됐을 때 아이가 역사에 대한 흥미도 높아지게 되고 개념도 정리되고 또 흐름도 어느 정도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2단계로 나중에 가시면 됩니다. 시대별 영역별로 중요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핵심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통해서 자신감도 맛보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한국사를 마스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수많은 강의라든지 또는 수많은 특강이라든지 또 수많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순수한 열정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신
대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도 본인의 몫이고 실천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죠. 믿는 분은 많은데 끝까지 따라오신 분이 또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귀찮거든요. 그냥 까먹어 버려요. 근데 이만큼 쉬운 방법이 없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적은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공부 방법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떤 공부 방법이죠? 그러면 닥치고 외우는 거예요. 시험 기간마다 닥치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는 되지 않고 그냥 억지로 외우다 보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다 까먹게 되죠.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됩니다. 악순환 연속이죠. 성인 돼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뭐 한국사가 수능 한국사의 필수 아닙니까? 2017년부터 수능 한국사 필수 과목이죠.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내신에서도 한국사는 비교적 중요한 과목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사를 피해갈 수 없어요. 언젠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이렇게 그리고 까먹고 또 외우고 또 까먹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하지 마시고 이제는 올바른 역사교육 공부로 돌아오셔서 정말 평생 가는 한국사 공부 방법을 실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쟤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사 강사, 역사 강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실력은 기본입니다. 실력은 당연히 있어요. 실력 없으면 아예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열정과 진정성과 사명감이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교육시장들이 과열돼 있죠. 우리나라만큼 사교육시장이 과열된 곳이 없습니다. 거의 뭐 광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강사들이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을 학생들을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 그나 옳지 못합니다. 물론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순수한 열정만 갖고 한국사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부차적인 것이죠. 절대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한국사랑 친해지고 쉽게 한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제 재능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전 사교시장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따라가시면 좋겠다. 앞으로도 저는 돈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훌륭한 멘토로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여러분의 역사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믿고 따라 주십시오. 지금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니까 조금 어색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래도 대면 강의를 많이 가는 강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서 직접 강의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수많은 청중들 앞에 놓고 열정적으로 눈맞춤 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좋은데 이 좁은 공간에서 제 소박한 공부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자에 앉아도 꼼짝도 못해요. 저는 무대 위를 막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아주 어색합니다. 지금 특히 청중도 없죠. 눈을 맞출 대상도 없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이 카메라를 향해서 그냥 무작정 제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색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한테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저는 이 길을 가야 되고 유튜브 동영상 강의도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떠나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돈에 그렇게 많은 욕심은 없습니다. 먹고 살만 하면 된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동영상 강의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은 편집이 어설프죠. 제가 아무래도 화려한 시각적 이미지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간과 능력도 없고 그런 재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감각이. 물론 계속 저도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찍다 보면 구도라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아직은 어색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해 해주시고 사람이 외모보다 어떻습니까? 본모습, 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동영상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적이고 이렇게 시각적인 화려한 이미지보다는 그 유튜브 강의에 담겨있는 진정성과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 그 진정성을 믿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은 동영상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흐름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흐름을 잡는 데는 인물 읽기가 가장 좋다. 인물 읽기를 하고 나서 절대 아이들과 시험 치듯이 대화하지 말고 자유롭게 아이들의 생각을 아이들이 황당한 생각을 질문을 하더라도 황당한 답변을 하더라도 자유롭게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역사도 좋아하게 될 것이고 또 흐름도 저절로 잡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만 투자하라는 저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굉장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우울하기도 하고 사람을 많이 못 만나니까요. 우울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 이유로도 힘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한테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죠. 참고 견디는 그 인내심입니다.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왔고 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수많은 성공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뭡니까?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아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잘 참고 견딘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시다 보면 그 꿈은 뭔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좋은 기운이 오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도 좀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기운이 오게 되고 내 삶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힘으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순수한 열정으로 여러분들의 훌륭한 멘토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은 인물길 방법을 말씀드리지만 다음 강의 때는 또 다른 역사, 왜냐하면 계속 학부모라든지 또 학생들 대상으로만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한국사에 목말라는 많은 또 성인분들은 또 서운하실 수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로서 많은 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저도 항상 책이고 여러분도 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시청과 더 많은 구독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야 제가 꾸준하게 한국사 유튜브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사를 사는 모임 밴드도 꼭 들어오시고요.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